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 있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 동상입니다. 자, 롯데그룹의 기업명 롯데가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 샤롯데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신격호 전 창업 회장, 롯데그룹의 창업 회장께서 청춘 시절에 감명 깊게 읽으셨던 책이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 샤롯데에서 롯데그룹의 기업명을 따왔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 동상입니다. 자, 주변 롯데월드 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거의 꼭대기 상층부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바로 앞에 있는 괴테 동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동상, 롯데라는 기업명은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인 샤롯데의 기원을 두고 있다. 이 동상은 롯데와 베를린시 독일 괴테 재단이 함께 건립한 것으로 독일의 대표적 신고전주의 조각가가 1880년에 제작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대표적 괴테 동상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것입니다. 롯데그룹은 괴테 동상의 건립을 통해 기업명의 모태가 된 괴테를 기리고 누구나 사랑하는 만인의 연인 샤롯데처럼 고객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테 동상 너머로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아침 6시 7분입니다. 자, 독일의 괴테 동상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을 쭉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롯데월드 타워 바로 맞은편에 바로 이렇게 괴테 동상이 있고, 그리고 여기 너머로 아기자기한 꿈동산 같은 그러한 동산을 꾸며놨습니다. 동산, 아름다운 녹색 동산을 꾸며놨습니다. 괴테입니다.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박지원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일의 대문호 파우스트의 저자 괴테입니다. 괴테 동상의 측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햇볕이 역광이 아닌 방향으로 각도를 잡다 보니까 측면에서 이렇게 비춰야 역광이 아니어서 측면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저 반대편 측면에서 촬영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쪽 측면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입니다.
자, 이 앞쪽에서도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우뚝 솟아있는 롯데월드 타워 바로 앞에 있는 괴테 광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괴테 동상 이쪽으로 해서 저기 제가 남쪽 방향 전방 약 100m 지점에 석촌호수, 잠실 석촌호수 동호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휴게 시설로 이렇게 탁자 테이블이 있고 그 너머로 전방 약 20m 지점에 동판, 구리 동판이 있습니다. 저곳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촬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판 있는 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20분 정도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타워를 만든 사람들 해가지고 자, 이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타워를 만든 사람들, 여기 대한민국 랜드마크 롯데월드 타워를 만든 사람들 8,820명의 이름을 새겼다. 총 500만 명의 정성이 뭉친 6년의 건설 기간에서 100일 이상 일한 근로자와 임직원의 이름이다. 555m 높이 줄 하나에 매달려 모진 바람을 견디며 외벽을 세우고 123층 철골조 좁은 철빔을 걸으며 천길 낭떠러지 두려움 없이 나사를 조이고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지진에도 견딜 최첨단 기술을 심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시련을 도전으로 이겨낸 숭고한 인간 정신의 기록이다. 나아가 나만의 삶 세계를 뛰어넘어 생명의 밧줄보다 더 강한 신뢰의 연대로 새로운 초고층 건물의 창의적 세계를 열었다. 잠실벌 하늘 구름을 뚫고 솟은 대한민국 랜드마크 롯데월드 타워에 꺼지지 않는 불빛은 그 가족과 후대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비출 것이다. 자랑스러운 얼굴에 이름 여기 새겼다. 2017년 4월 3일 글 박동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자, 여기에서 100일 이상 건설에 참여했던 그 근로자분들 8,820명의 이름을 여기에다 새겼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 그 수많은 이름들을 여기에다 다 새겼습니다. 엄청납니다. 자, 한번 저도 이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카메라가. 다시 했습니다. 저를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워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6년 동안 공사를 했고 2016년에 완공을 했고 2017년 4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자, 그 롯데월드 타워 건축에 참여했던 무려 8,820명의 이름의 명단을 동판에 새겨놓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자, 여기에 참여 100일 이상 이곳 공사 현장에 참여하셨던 근로자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여기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다시 롯데월드 타워 꼭대기층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로 보는 타워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23층 555m 높이
강진, 진도 9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이쪽으로 하면 타워를 만든 사람들 공사 기간 6년 동안의 땀과 피와 열정의 공사 현장을 사진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신동빈 현 롯데그룹 회장님도 공사 현장에 참 시찰하셨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얼굴들도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건축 공사 과정도 나오는데요. 2010년에 오랜 염원이 담긴 첫 삽을 뜨다 1987년 최초로 터를 마련한 후 24년 만인 2010년 지상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의 건축 허가를 취득하고 지반 보강을 시작으로 본격적 공사에 들어갔다. 쭉 나옵니다. 2011년도에는 롯데월드타워의 무게를 지탱하는 견고한 매트 기초를 안반 위에 시공했다. 총 5,300대의 레미콘 차량으로 3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벽한 안전성을 확보했다. 쭉 역사가 나옵니다. 2015년 3월 24일 롯데월드타워는 국내 최초 최고인 100층을 돌파하였으며 12월 22일 123층의 대들보를 올리는 상량식을 진행해 외관공사 마무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렸다. 2016년 대한민국 최고의 초고층을 완성하다. 2016년 12월 롯데월드타워는 착공 후 6년간에 걸친 대장정을 마치고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2017년 2월 9일 사용 승인을 취득하고 4월 3일 그랜드 오픈하여 미래형 수직 도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주요 연역은 1982년 롯데물산 주식회사 설립, 1987년 사업부지 매입, 1998년 최초 건축 허가 취득, 2010년 20년간 초고층 디자인 연구, 2010년 초고층 건축 허가 취득, 2017년 사용 승인 취득. 자, 기업 보국이라고 언제까지 해외 관광객에게 고국만을 보여줄 수 없어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립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 근로자분들의 땀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님의 말씀, 롯데월드타워는 기업 보국 정신에서 시작된 30년간의 도전과 열정의 결실이다. 이제 대한민국 랜드마크를 넘어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우리의 자부심이자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다. 자, 신격호 롯데그룹의 창업 회장님, 관광산업은 21세기 첨단 산업이며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서울에 오면 고국만 보여줄 수 없다. 세계적인 명소 하나쯤 있어야 해외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자,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기업 보국, 기업이 나라에다가 은혜를 보답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기업 보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롯데월드타워, 자, 꼭대기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이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아침 6시 15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자, 3일 전에 이 롯데월드타워 외벽에서 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영국의 24살 청년이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안전장구 없이 외벽을 오르다가 73층 높이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자, 그분은 지금부터 한 6일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지금부터 3일 전인 6월 12일 새벽 5시에 1층부터 외벽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복장은 반바지만 입었고 등에 가벼운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요. 낙하산을 담은 배낭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손에는 안전장구 없이 그냥 신발만 암벽 등반화, 닉지화라 하죠. 착지력이 좀 미끌리지 않는 그러한 신발이 유일한 안전장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신고 3일 전 6월 10일 새벽 5시에 1층 외벽을 오르기 시작해서 한 3시간 정도 지난 7시 50분쯤에 롯데월드타워의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1시간 후인 8시 50분에 경찰과 소방당국, 송파구청, 소방차도 한 11대 출동하고 소방대원이 한 54명 출동, 송파구청 공무원도 10여 명 출동, 송파구청 차량도 여러 대 출동. 여하튼 엄청나게 소란이 발생이 됐고 그분이 외벽 오르다가 추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외벽 1층에는 에어매트까지 설치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4시간 정도 오른 오전 9시 정도에 8시 50분에 소방당국이 설득을 해가지고 73층에서 곤돌라로 구조를 했는데요. 그 73층 높이 지상에서 309m 높이 지점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이번 롯데월드타워 외벽 오르기가 이번이 최초는 아니고 과거에 6년 전인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김자인 선수가 롯데월드타워에 허가를 받고 외벽 오르기를 해가지고 지상 1층에서 꼭대기 123층 555m 높이까지 2시간 29분 만에 도착을 했다 합니다. 그때 맨손으로 오르긴 했는데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김자인 선수가 2시간 29분 만에 올랐는데요. 그 2시간 29분이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께서 세계 신기록인 2시간 29분으로 비스마르크 언덕을 돌파하면서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셨던 기록 2시간 29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5년 전에는 프랑스 사람이 외벽을 또 무단으로 올랐는데 그분은 75층에서 체포가 돼서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이 됐다가 롯데월드타워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가지고 그냥 훈방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영국의 24살 청년이 3일 전에 그러한 일을 해서 체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그 청년은 그 4년 전에 2019년도에는 영국의 더 샤드라는 초고층 빌딩에 올랐었는데요. 물론 무단으로 허가 없이 오르다가 징역 6개월 수감 생활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외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쪽에서 찬란한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고요.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6시 22분입니다. 좀 속도를 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쪽에서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동쪽 방향을 비춰보겠습니다. 역광일 것 같은데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동쪽 방향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를 만든 사람들 이 현판 앞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미국의 집회 권종이 7가지입니다. 그 집회 권종에 나오는 초상화 인물, 어떤 사람이 그 각 집회 권종의 초상화의 주인공인지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집회를 보면 1,000원짜리 지폐가 이제 태괴 이황 선생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요. 5,000원짜리는 율곡 이 선생의 초상화, 만원짜리는 세종대왕의 초상화, 5만원짜리는 신사임당의 초상화가 각각 그려져 있는데요. 미국은 지폐 권종이 몇 가지일까요? 미국 달러 지폐 권종이 몇 가지인지 아실까요? 미국 달러는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총 7개 권종입니다.
7개 권종의 미국 달러 지폐에는 각각 미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들이 초상화로 그려져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1달러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2달러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5달러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10달러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20달러는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입니다. 그 다음에 50달러는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0달러 주인공은 독립선언서를 기초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벤저민 플랭클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5분은 대통령을 지낸 분이고 2분은 대통령을 하진 않았지만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0달러 화폐의 주인공 알렉산더 해밀턴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정부에서 초대 재무장관을 했던 인물이고요. 100달러 주인공 벤저민 플랭클린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했을 뿐만 아니라 팔방미인입니다. 그분은 인쇄공으로 직업을 시작해서 외교관, 발명가, 과학자, 그 다음에 정치 철학자, 정치가 다양한 직업을 다 섭렵을 하셨고 심지어는 스파이도 직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직업을 섭렵하셨던 벤저민 플랭클린이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하는데 5인 작성위원회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미국이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을 할 때 그 전 단계에서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했던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 5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5인 위원회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는 누구냐? 2대 대통령을 지냈던 존 애덤스, 3대 대통령을 지냈던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100달러 화폐의 주인공인 벤저민 플랭클린, 그 다음에 로저 셔먼, 그 다음에 로버트 리빙스턴, 이렇게 5사람이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 5인 위원회 멤버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벤저민 플랭클린이고 팔방미인이었고 그분이 100달러 화폐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각 지폐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지폐의 주인공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달러 지폐의 주인공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1789년부터 1797년까지 8년 동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했던 인물이고 미국의 탄생을 이뤄낸 독립전쟁의 영웅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고 그분이 1797년에 8년의 초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 국민들은 다 더 대통령직에 오랫동안 하시라고 계속 장기 집권 하시라고 원했지만 조지 워싱턴은 국민들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관행이 돼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임기를 2번까지 총 8년밖에 안 했는데요. 그 기록을 깬 분이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을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4번을 했었죠. 그런데 그 후임자인 제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 당시 대통령 시절에 수정헌법 22조를 통해서 이제는 삼선 금지, 대통령 삼선 금지 수정헌법 22조가 통과돼서 1951년부터는 이제는 아무리 대통령직을 잘한다 할지라도 2번을 초과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4년 임기를 2번까지 총 8년밖에 못합니다. 그 전에 루즈벨트가 4번까지 했던 이유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2번만 했다라는 그게 관행이 돼서 관행이 이제 유지되다가 루즈벨트 시절에 관행이 깨져버린 건데
후임자인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때는 수정헌법 22조를 통해서 아예 대통령은 2번밖에 못하는 걸로 3선 금지 조항이 명문화돼서 이제는 헌법상 대통령은 2번까지밖에 못합니다. 그 건국의 아버지, 국부, 나라를 세운 아버지로 평가받는 조지 워싱턴이 1달러 화폐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2달러는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이 2달러 화폐의 주인공인데요. 그분은 1803년 그때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미국의 중서부 지역인 루이지애나를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해서 기존의 미국 국토의 면적을 2배로 확장시킨 인물입니다. 자, 그 루이지애나 매입했던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한반도 면적의 10배고 프랑스 면적의 4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면적 루이지애나 미국의 중서부 지역을 제3대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1803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달러 화폐의 주인공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서 기초작업 5인위원회 멤버이기도 하고요.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을 했었고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정부에서는 초대 국무장관을 지냈었고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 하에서는 부통령을 지냈던 분이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입니다. 반연방주의자라고 하면 연방의 그 권한보다는 각 주의 권한이 더 강해야 된다. 각 주의 그 자주성 그런 게 더 필요하다. 반연방주의자가 이제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 다음에 5달러 화폐의 주인공은 바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랭킹 1위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 제16대 대통령인데요. 그분은 1999년도 미국의 공영방송 CS판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설문조사에서 바로 랭킹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가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4위가 32대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 5위가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6위가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순이었는데요. 그 1, 2위 순위는 거의 안 바뀐답니다. 어떤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든 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 2위는 1위가 남북 분단을 막고 남북의 통합을 이뤄낸 남북전쟁 승리의 주역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고 2위가 초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2위라는 것은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하더라도 랭킹 순위가 바뀌지 않는 확고부동한 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5달러 화폐의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10달러 화폐의 주인공은 초대 재무장관을 지냈던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정부에서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분이 알렉산더 해밀턴인데요. 그분은 연방주의자입니다. 연방주의자. 아까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반연방주의자인 반면에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분이 2대 대통령을 한 존 애덤스고 국무장관이 토마스 제퍼슨이고 재무장관이 알렉산더 해밀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정부 하에서 재무장관을 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주의자고 국무장관을 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 중에 최고로 평가받는 미국의 건국 초기에 나라의 재정을 부강하게 하고 확실한 세계 최강 국가의 미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던 재무장관으로 평가받는 분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정부하에서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인데요. 그분이 10달러 화폐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20달러는 제7대 대통령을 지낸 앤드류 잭슨입니다. 앤드류 잭슨. 그분은 어떤 인물이냐? 1812년부터 1814년까지 미영 전쟁이 발발이 됐는데요. 그 미영 전쟁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뉴올리언스 전투입니다. 뉴올리언스 전투. 미영 전쟁은 1812년 7월 18일에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고, 그로부터 2년 반 후인 1814년 12월 24일에 벨기에의 겐트에서 종전 조약이 맺어져서 2년 반간의 미영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그 당시에 전쟁이 종전이 됐는데도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다 보니까 제대로 각 영국군이나 미국군 그 야전 사령부에 제대로 그 종전 조약이 전달이 안 돼서 그 종전은 미영 전쟁의 종전은 1814년 12월 24일인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난 1815년 1월 6일부터 1월 열흘 정도 1월 중순입니다. 1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1815년 1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그러니까 미영전쟁 종전 조약이 체결된 1814년 12월 24일로부터는 약 2주가 지난 시점인데도 통신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루이지애나의 가장 남쪽에 있는 항구 뉴올리언스에서 미국군과 영국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뉴올리언스 전투고 그게 미국의 승리로 끝나는데요. 미국이 지금까지 건국된 이후에 많은 전쟁과 전투 중에 미국에게 최고로 빛나는 최고로 영광스러웠던 전투가 바로 그 미영전쟁 종전 후 2주 정도 있다 발생된 1815년 1월 초부터 1월 중순까지 있었던 그 뉴올리언스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영국군의 정예 병사 2037명이 전사를 했고 그에 반해서 미국군은 그의 10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단 21명만 전사를 했습니다. 영국군은 2037명이 전사한 반면에 미국군은 그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불과 21명만 전사했을 정도로 미국군이 영국군을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전투가 뉴올리언스 전투인데요. 그게 미국의 전쟁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투로 기록이 되어 있는 1815년 1월 초순부터 1월 중순까지 있었던 뉴올리언스 전투고 그 뉴올리언스 전투의 미국군 사령관이 바로 앤드류 잭슨이고 그 앤드류 잭슨이 1828년에 미국의 제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 인물 미영전쟁의 영웅 앤드류 잭슨이 바로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50달러 지폐는 미국의 18대 대통령을 지낸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자, 율리시스 그랜트가 50달러 지폐의 주인공인데요. 그분은 남북전쟁 당시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65년까지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로햄 링컨 대통령 정부 1기 때 4년 동안 발생됐는데요. 그때 남부군의 총사령관은 로버트 리 장군이고 북부군의 총사령관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그 남북전쟁이 북부군이 남부군을 이기고 승리했던 그 전쟁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내전에 해당되는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남군을 이겼는데요. 그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자, 그 율리시스 그랜트가 나중에 1869년부터 1877년까지 공화당으로 8년 동안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율리시스 그랜트 제18대 미국 대통령이 50달러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1865년 4월 9일에 남부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을 해서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그로부터 5일 후인 1865년 4월 14일에 그 남부군의 극렬한 지지자였던 그 연극 배우 부스라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을 했는데요. 원래 그 암살 현장에는 율리시스 그랜트 그 북부군의 총사령관 부부도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참을 해가지고 율리시스 그랜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제18대 미국 대통령이 되고 50달러 화폐 주인공까지 됐는데요. 그 불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865년 4월 14일 링컨 대통령이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될 때 그 율리시스 그랜트 부부도 초청을 받았는데 왜 불참했냐면, 율리시스 그랜트 그 분의 부인이 링컨 대통령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같이 연극 관람하고 싶지 않다라고 남편 율리시스 그랜트한테 얘기했고, 남편 율리시스 그랜트가 링컨 대통령에게 자녀 학교 입학식에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 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남부군의 극렬한 지지자 보스라는 사람은 남부군이 북부군에게 항복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개했고,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의 주역인 링컨 대통령과 북부군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를 다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율리시스 그랜트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연극 관람에 불참해서 목숨을 건졌고 18대 대통령이 됐고 50달러 화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달러 화폐의 주인공은 벤저민 플랭클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벤저민 플랭클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공으로 시작을 해서 뭐 정치 철학자, 그 다음에 외교관, 과학자, 발명가, 뭐 정치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스파이도 직업 중에 하나였을 정도로 수많은 직업을 섭렵을 했고, 미국 역사에 있어서 자수성가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자수성가한 인물로 입지전적인 인물의 원조격이 바로 벤저민 플랭클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선언서 기초작업 5인위원회 멤버 중에 한 분이었고 100달러 화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00달러는 미국 경제력, 국력의 상징인데요. 지금 환율로 환산했을 때 100달러 지폐는 한 13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미국 달러고, 그것의 권종 7가지 권종 중에 가장 높은 권종이 100달러 화폐 13만 원 정도 가치가 있는 권종이다 보니까 미국 국력 경제력의 상징이죠. 그래서 북한이 외화벌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답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김일성인데요. 1994년 7월에 사망한 김일성. 북한에서는 김일성 할아버지보다는 벤저민 할아버지가 더 힘이 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100달러 화폐의 주인공이니까, 세계 기축통화이니까 김일성 할아버지보다는 벤저민 할아버지가 힘이 더 세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현재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아침 6시 43분입니다. 자, 오늘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약 30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동쪽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자전거 출근길에 제가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먼저 기상해서 저희 잠실 집 근처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앞에 나와서 독일의 대문호 괴테 광장과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은 미국의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달러 지폐 권종 주인공 7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7가지 권종이 있는데, 첫째 1달러의 주인공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의 주인공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5달러 주인공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달러 주인공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 주인공은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50달러 주인공은 제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100달러 주인공은 독립선언 기초작업 5인 위원회 멤버 중에 한 분이었고, 팔방미인 직업을 다 섭렵했던 벤저민 플랭클린입니다. 자,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보람찬 6월 15일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5일은 남북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인 2000년 6월 15일 6.15 정상회담이 열린 지 23주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 6월 15일에 열려서 오늘이 23주년인데요. 그 회담으로 인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타워를 만든 사람들 동판이고, 롯데월드타워를 마지막으로 비추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자, 그 다음에 괴테 광장의 괴테 동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입구 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